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 중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기후 문제인데요. 근데 덥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더운 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연간 전 세계 전체 평균 기온 그래프입니다. 저기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작년입니다. 그리고 좀 짙은 색, 그 검은색이 올해인데요. 1940년부터 현재까지니까 당연히 이 지구의 온도가 팍팍 올라가고 이런 데가 아니니까 저렇게 뭐 80년치를 갖다 놓으면 겹치는 게 많아요, 사실은. 근데 2023년을 보시면 유독 다른 어떤 해와 겹치지 않아요, 여름부터. 좀 두드러지게 위에 있어요. 그리고 2024년을 보시면 작년의 상반기보다 올 상반기가 더 높습니다. 우리가 왜 기후위기 이슈를 투자나 비즈니스 문제로 봐야 되냐면요.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. 공기가 더워지면 이 공기를 그나마 식혀주고 있는 건 물입니다. 지구에 물이 많아서 그나마 공기가 덜 더운 거예요, 지금. 근데 당연히 물도 더워지겠죠. 이거 물의 온도입니다. 물의 온도도 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제가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놨죠. 21도 선, 빨간 선. 그리고 지금 이 흐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어질 거냐. 물이 더워지면 물은 증발하잖아요. 물이 증발하면 위에 더 많이 올라갔고 많이 떨어지겠죠. 우리나라에서도 물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지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 어릴 땐 그런 표현 안 쓰고 안 겪었을 텐데 최근 한 10년 이내로 비가 와도 한 방에 1년 전체 올 비가 한 며칠에 오는 경우를 자꾸 보잖아요.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. 지금 전 세계 농작물이 지구에서 지구의 기상에 적응하면서 계속 살아왔을 거잖아요. 근데 갑자기 이게 구조가 바뀌면 농작물이 못 버티겠죠. 농작물이 못 버티니까 자꾸 말도 안 되게 비싼 농작물들을 자꾸 구경하게 되는 건 거죠. 그 세계 기상 기구가 그 올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3년에 평균 온도가 1.45도 플러스 마이너스 0.1이니까 오차범위 적용하면 1.57까지 갔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상시로 1.5를 건드리는 건 이제 몇 년 안 남았을 거예요. 2050년은커녕.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지금 요 빨간색 박스가 40년치입니다. 요 40년간 1도 걸렸어요.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괜찮은데 농작물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. 전 세계 농작물들이 지구의 기온에 적응하면서 다 버텨왔는데 좀 더워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? 병충해가 더 많아졌어요. 감당을 못합니다. 카카오 저 콩 가격이 비싸진 이유가 대부분 병충해가 많아져서 코트디부아르나 가나나 인도네시아가 초콜릿 주 생산지잖아요. 그 지역이 더워지면서 병충해가 많아져서 초콜릿 나무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. 이런 거는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거잖아요. 농작물이 오늘 심었다고 내일 수확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초콜릿 가격은 카카오 가격은 지금 저게 5년치인데 5년 말고 제가 한 뭐 그 25년 50년치를 봐도 역대급으로 높아요, 지금. 지금보다 초콜릿 가격이 계속 더 비싸진다를 상수로 봅시다. 앞으로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봅시다. 그러면 초콜릿으로 비즈니스하는 회사들은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가격을 확 올리지 못하겠죠. 기존에 파던 초콜릿 가격을 갑자기 2배, 3배씩은 못 올리겠죠. 그러면 함량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. 아니면 초콜릿 중간중간에 이제 뭐 아몬드를 더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과자 부스러기 더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또 특수한 기술을 개발해서 초콜릿 중간중간에 버블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풍성하되 씹으면 와삭 없어지게 만들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또 제과업계에서도 이제 새로운 누군가가 새로운 F&B 트렌드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. 이런 것 때문에. 기본적으로 아침 식사에서 뭐 미국인들이 아침 식사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제일 싼 오렌지인데 이제 더 이상 오렌지를 싸다고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워진 거죠. 지금 가격 추이도 지금 역대급 가격인 거죠. 전 세계에서 오렌지는 브라질이 제일 생산 많이 합니다. 브라질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다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걸 회복을 못 할 겁니다.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? 안 먹겠죠. 그들의 문화권 식습관에서 오렌지 주스를 먹어야 되겠다는 욕망 자체가 안 생기겠죠. 잘. 지금 추세가 40년간 1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40년간 1이 만약에 더 오른다면 2.5가 된다는 거잖아요.
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정말 운 나쁘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되나.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려면 그러면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요. 북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7m 올라갑니다. 지금 저기서 보이는 저 한강이. 도로가 아슬아슬할 수도 있어요. 건물은 1층만 잠겨도 건물은 못 씁니다. 인프라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. 왜 하필이면 전 세계에서 ESG라는 개념을, ESG는 금융사들이 만든 개념이잖아요. 전 세계 금융자본들이 ESG 관련된 투자를 계속 얘기하느냐, 이게 돈 돼서 하는 거잖아요. 돈도 되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돈을 방어해야 될 거잖아요.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들은 대부분 다 물가에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. 지금의 금융자본 자기네 돈을 가장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.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데 자꾸 돈을 쓰자고 푸시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기후 문제예요. 지구를 살리는 건 근본적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데 다 투자잖아요. 환경운동가의 시선이 아닌 투자자와 경영자의 시선으로 자꾸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누가 여기에 지금 투자를 잘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판도 변화가 생깁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. 그 뉴욕시가 2021년에 만든 통과시킨 조례에 따라서 올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 뉴욕에서 7층 이하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건물에는 이제는 가스레인지, 가스보일러 못 들어갑니다. 뉴욕주는 2026년부터 적용시킵니다. 샌프란시스코나 LA도 적용하고 있어요.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좀 괜찮다 싶은 나라들의 주요 도시들은 이런 정책들을 대부분 만들어요. 왜 만들겠습니까? 탄소 감축 때문이에요. 탄소 감축 때문에 이런 액션이 나오니까 누가 죽습니까? 가스보일러 회사가 죽는 겁니다. 기존의 보일러 회사들은 타격 받을 거고 새로운 보일러들, 뭐 수소 보일러나 히트펌프 쪽 시장은 좀 돈 벌겠죠. 그쪽으로 몰아주게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모든 가스레인지 회사들이 죽거나 모든 보일러가 다 죽는 이게 아니죠. 그 중에서도 이 흐름을 따라가는 회사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. 잘 찾아보시면 그런 회사들 꽤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에선 이건 작년에 통과시킨 거에 따라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그 대형 트럭, 운송용 대형 트럭을 이제 전기로 시작해야 됩니다. 운송 사업자가 대형 트럭을, 지금 대형 트럭 전기 아니잖아요.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트럭 중에서 전기로 된 건 1톤 조그만 트럭밖에 없잖아요. 발 빠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, 이거 보고. 대형 트럭 충전 시설을 공사하는 거죠. 왜냐하면 어차피 캘리포니아에선 충전 시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, 앞으로. 계속 늘어날 거니까, 이런 차들이. 왜냐하면 탄소 감축이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, 저거 안 해도 지구는 타격 없는 그냥 거짓말이었으면 솔직히 속편할 텐데 지금 과학적인 정황상 거짓말이 아니에요. 저거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타격 엄청 받을 거예요. 탄소 감축 아젠다는 이거 멈출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을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전 세계가 이런 제도 계속 쏟아질 겁니다.